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보움과의 경기에서 7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7골 5도움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언제나 단단하게 뒤를 받쳐주는 김민재와 함께 데리흐트가 선발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1위를 탈환한 이 경기는 케인을 비롯해 사네, 데리흐트, 텔 추모포팅 등 여러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유로스포츠에서는 케인의 흥미진진한 공격 옵션을 바이에른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맺었던 파트너십을 모방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분명 흥미로운 잠재적 파트너십이 존재합니다. 시즌 대부분 동안 그는 토트넘에서보다 약간 더 전방으로 뛰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는 그가 약간 더 깊은 위치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모포팅은 수비 라인을 이끌어 케인에게 집중되는 수비에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티스 텔이 이번 시즌에 도약한다면 마티스 텔과의 조합으로 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는 케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타겟이 될 것입니다. 공격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케인이 큰 경기에서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토마스 투헬이 풍부한 플레이를 펼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로스포츠에서는 케인에게 평점 9점을 부여했고 김민재에게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김민재는 클리어링을 10회를 달성했고 독일 언론의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구신민은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높은 평점을 줬고 해리 케인의 평점은 놀랍습니다. 울리이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즈라위는 수비수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진영에서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케인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데리흐트는 수비할 일이 없었지만 교체되기 전에 멋진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더치맨은 좋은 45분을 보냈습니다. 김민재는 해야 할 모든 일을 매우 유능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더 어려운 오후를 보낼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케인의 선제골을 돕는 등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인 역할은 없었지만 종종 반대 방향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머는 에너지가 넘치고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를 대신해 잘 뛰었고 중앙 미드필더에서 유능한 대타로 보입니다. 키미히는 데리흐트의 헤딩슛을 아름답게 연결했고 경기를 매우 잘 통제했습니다. 사내를 상대해야 하는 보움은 그의 페이스, 달리기, 노력, 자질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시즌에서 그의 화려한 출발을 이어갔습니다. 추포모팅은 좋은 위치 선정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전진 위치에서 케인을 잘 지원했습니다. 코만은 멋진 크로스로 선제골을 설정했고 보움 수비진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경기였습니다. 해리 케인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깊은 곳에서 멋진 스루볼을 만들었으며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라인을 이끌었습니다. 더 엄격한 수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투헬은 꽤 비참한 보움팀을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솔직히 바이에른의 뛰어난 기량을 감안할 때 투헬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 등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 아르투르 비달은 현 축구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비진을 가진 팀은 뮌헨이라고 했습니다. 뮌헨은 가장 먼저 네덜란드의 더치맨 데리흐트를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폴리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라이프치히의 센터백 우파메카노를 데려왔습니다. 뮌헨은 주전 자리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월클 센터백 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다른 구단이 있으면 제발 이야기해 주십시오. 레알 마드리드나 유벤투스, 인터밀란, 맨체스터 시티 모두 아닙니다. 어떤 팀도 뮌헨 수비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달은 레알 마드리드가 뮌헨과 같은 수준이라는 한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알라바도 바이에른 출신이고 좋은 수비수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안토니오 리디거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늦게 성숙했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에데르 밀리탕은 안첼로티 감독과 함께 많이 발전했고 자신감을 얻었고 최고가 되었지만 바이에른과는 다릅니다. 비달은 바이에른 외에도 최근 밀란과 뉴캐슬 챔스 경기를 두고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달이 언급한 류디거는 최근 바이에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드태클에서는 류디거에게 민헨은 관심이 많으며 합리적인 제안을 받으면 데리흐트를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민헨은 안토니오 루디거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토마스 투헬은 레알 마드리드의 주축 선수의 이적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피차에스에 따르면 바이에른 민헨은 1월에 안토니오 루디거의 이적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투헬은 특히 마티스 데리히트를 대체할 선수로 다음 시즌에 팀에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민헨은 최근 보움과의 경기에서 무려 7골 차로 승리했지만 팀에는 몇 가지 지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토마스 투헬 감독은 다음 시즌에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선수 중 한 명은 데리흐트입니다. 지난 시즌 유벤투스에서 거액을 주고 영입한 선수는 아직 자리를 굳히지 못했고 최근 영입한 김민재가 바이에른의 수비진에서 그의 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바이에른은 데리흐트에 대해 합리적인 제안을 받으면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다른 수비수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투헬에게는 전 첼시 스타이자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주축인 안토니오 루디거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물론 기사의 끝으로 가면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데리흐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솔깃하네요. 레알 마드리드는 에데르 밀리탕을 무릎 부상으로 잃었고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루디거는 3천만 유로에 팔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투헬 감독 아웃에 관한 말은 계속 나오네요. 와우, 아직까지 투헬 아웃 댓글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게 놀랍네요. 드디어 투헬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선수를 벤치에 앉힌 것에 대해 여전히 미움을 받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모두 훌륭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라인업도 탄탄했고 서브도 훌륭했습니다. 케인과 사네의 연계 플레이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맨유전과 다른 반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투헬의 전술은 오늘 매우 분명했고 그가 매 경기마다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합시다. 이 경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크레치의 침착함, 공격 포지션, 패스는 정말 특별합니다. 오랫동안 팀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이번 LB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머는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완벽하며 큰 경기 RB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즈는 지금 그의 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그가 2번을 차지한다면 그의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티스 텔. 이 아이는 음바페와 똑같이 플레이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은 라이프치히입니다. 진정한 테스트 경기가 될 것입니다. 슈퍼컵에서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은 주중에 포칼 경기를 걱정해야 하므로 우선은 포칼 경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은 보움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투헬 감독이 부임한 이후 우리가 90분 내내 좋은 경기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기 전에는 나겔스만의 축구보다 훨씬 더 나빴던 축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축구, 더 강한 팀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투헬 감독이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말마다 7골을 넣고 맨시티와 마드리드를 챔스에서 꺾어야만 TT가 맞는 사람인가요? 더 강한 팀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친 듯이 압박하지 않고 치명적인 역습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상대에게 더 많은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팀은 매일 점점 더 응집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TT 교체도 훌륭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로테이션이 많아지고 서브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팀은 투엘 아래에서 행복해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데리흐트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얻었으니까요. 제가 대답하면 민감한 영혼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창의적인 밸런스, 구성, 볼 보유력, 깊은 커버력, 공중볼 경합, 집중력 등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바이에른의 수비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김민재는 훌륭한 센터백이고 압박을 잘하고 강하고 빠르며
타이밍도 빠르고 모든 것을 잘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에는 3명의 스토퍼가 있으며 모두 주전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며 그중 한 명은 경기를 시작하고 45분을 채웠고 다른 한 명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100의 퍼포먼스를 얻게 됩니다. 김민재를 데려오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말했는데 그는 일관성이 있고 바이에른 경기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테나그 감독이 파바르와 김민재를 명단에 올리고 에반스를 데려온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작년 보험전 7번째 골은 76분, 즉 12분 전에 골이 나왔었습니다. 투엘 아웃. 하하, 우리가 7골 차로 이기면 투엘이 천재처럼 보이겠죠. 한 골 차로 이기면 투엘을 가장 가까운 가로등 기둥에 매달을 준비가 된 거죠. 하드태클의 보도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루카스처럼 잦은 부상은 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은 데리흐트가 무릎을 다쳐 MRI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